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진에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하는 우려가 있죠. 바로 이제 인건비 증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2분기는 소폭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실적 부진이 제한적 영향일 수 있다는 부분들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일본 노선 여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저희가 어떠한 전망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화의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진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건비랑 이제 환율 때문에 2분기가 조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는 여객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리고 이게 달러 1년 차트인데 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으로 따라서 이 실제적인 부분은 소폭은 기대에 미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리스비, 비행기를 빌리는데 드는 금액인 리스비와 그리고 유류비를 이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부분은 소폭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유가도 오를수록 좀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최근에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적인 측면까지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옛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항공사들은 이 산업의 특성상 여행이 여행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력을 충원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건비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도 23년에 일반직 공개 채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올해에는 상반기 신입 이 객실 승무원 110명을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올해 상반기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좀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체형 구멍의 110명 규모로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LC스텔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에서 2분기의 기여도는 약 10%에 불과를 했습니다. 이 또한 참고로 절반을 차지하는 1분기의 실적은 저희가 앞선 실적 분석을 함께 했을 때 서프라이즈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를 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1분기 영업이익이 10% 상회하는 것으로 만회가 되는 수준이고 계속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전망도 밝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는 또 긍정적인 실적들 그리고 전망들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실적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고 경쟁 강도가 낮은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삼고 있죠. 지난해 진해의 인천발 국제역의 노선별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58% 비중으로 굉장히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엔화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슈퍼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을 향하는 한국 여행객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소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이제 일본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소도시까지 치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진해 같은 경우는 다카마스를 또 주 7회로 일정으로 신규 취항을 하고 지난 5월 29일부터 미야코시마 노선도 새롭게 운항을 하면서 소도시 노선들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눈에 봤던 게 일본을 많이 갈수록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는 비율들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1회차에서는 상당히 도시권을 많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2에서 9회차, 10회차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방 도시로 많이 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을 많이 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그 중에 지방으로 많이 가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도시 노선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진에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인 수치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상반기에 일본 노선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1223만 명으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해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44%나 늘어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을 향한 항공편 역시 3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대급 수요가 견인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열차를 찾는 N차 여행객도 상당수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도시로 이제 관심이 증감에 따라서 향후에 진해어가 일본의 소도시를 신규 취항을 한다던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익성이 높고 경생 강도가 낮은 일본 노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전망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적 부진하는 우려들 그리고 좀 지켜볼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차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좀 실적 부진한 우려가 좀 컸다라고 보이는 게 여기에 대한 우려로 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본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시에는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2분기에 실적 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와 저를 받은 라인대 이 부근대와 이 장기 이평선 뒤 엮여진 라인대 부근대들을 조금 돌파할 수 있을지 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돌파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지켜볼 포인트가 바로 장기 이평선인 481선에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기대 가능한 일본 노선에 대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